자, 뭐 대선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못 받습니다만은 3월 9일에는 재보궐선거도 5곳에서 펼쳐집니다. 공천을 확정했죠. 서울 종로는 아시는 대로 이제 이낙연 전 의원이 이제 대선 출마를 위해서 자진 사퇴했던 지역인데 국민의힘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럴 거면은 그때 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한 분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고 서울 서초 갑은 윤희숙 의원이 자진 사퇴를 했는데 이정근 미래사무부총장 민주당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4년 만에 구청장 때 맞붙었었는데 이번 리턴 매치입니다. 다른 자리에서 그리고 대구 중남구는 곽상도 의원이 뭐 다 아시는 대로 이제 불미스러운 조사를 받고 있어서 구속이 됐죠. 사퇴했고 백수범 변호사 민주당 공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충북 청주 상당은 정정순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가 지난해 1심에서 1,000만 원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했죠. 여기에 정우택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 안성 지역 역시 이규민 후보 의원이 당시에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 벌금형을 받으면서 국민의힘에서 김학용 전 의원을 공천을 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결국 그렇게 될 걸 하고 이제 홍준표 의원이 씁쓸함을 내비쳤는데 윤석열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관련 공천 얘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당에서 혹은 일각에서 비판을 받아서 화도 내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정치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처음부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내 어떤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예를 들면 선거 러닝메이트로서 같이 하자라고 생각해서 공천이 된 것과 홍준표 의원이 제안을 해서 그 자리에서 뭐 최재형 원장이 공천으로 어느 확정이 된 것과 결과는 같을지라도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공교롭게 두 사람 모두 한 인물을 바라봤다 뭐 이렇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홍준표 의원이 결과적으로 보면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왜 그때 그렇게 나한테 뭐라고 했냐라고 뭐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명분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홍준표 의원의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뭐 이렇게 뭐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랬던 홍준표 의원도 당을 위해서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든 걸 하겠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또 나서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는 분위기가 좋지는 않네요.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부정적이죠. 어떤 부분에 부정적인? 최재형 원장은 등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이 전체 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는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선택할 문제인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표는 국민들께서 또 거기 이제 서울 종로구 구민들께서 선택할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만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저는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역구 국민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을 드려야 되는 곳에는 공천하지 않았다. 그런데 종로 같은 경우는 당원 당규에서도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진짜 다수의 의석수를 가지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경제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우리가 가고 지역구에 대해서는 욕심 같은 것을 부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다 내려놓은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절박하게 국민들께 설득하고 다가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후보에서 상대 뭐 그런 공천을 줬다는 부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사고 지역 국민의힘의 문제가 되는 지역도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꼭 그렇게 비판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사퇴를 치러지는 대구 중남구 지역 국민의힘이 공천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 역시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일정 부분 무공천 계획 이후에 발표를 했고 여기에 반발하는 몇몇 의원들 그리고 전직 의원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탈당 후 혹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개인의 선택이죠.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데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게 맞죠. 그 지도부에서는 탈당 후에 이 출마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더라도 결코 복당이 없다. 이거 뭐 재차 3차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항상 그 과거의 선례를 보면은 임박해서는 항상 그렇게 안 된다고 원칙적으로 얘기하지만 결과를 치고 아마 제가 뭐 정확한 통계를 내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많이들 그랬죠. 사실 이제 많이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정치적으로 좀 부끄러운 일이죠. 양쪽으로 다 부끄러운 일인데 이번에는 조금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거 원래 공천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이 사람한테 공천을 주지 않아가지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했다 복당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에 아예 국민의힘에서 공천 자체를 안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공천을 했는데 내가 공천을 못 받아서 탈당을 했다가 다시 복당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국민의힘이 귀책 사유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내지 않겠다라고 딱 선언을 했던 만큼 설령 그 무소속 후보자가 당선이 되더라도 국민의힘에 복당할 만한 명분이 명분이 아예 없죠. 저는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 굉장히 작아지는 시점이 항상 이런 부분이죠. 본인이 어떻게든 이제 정치 활동을 하려면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텐데 뭐 공천 안 해준다고 그러고 못 나가게 하면은 민주당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글쎄요,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처럼 뭐 탈당하고 나가라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정부 여당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내부도 제 나름대로 취재한 결과는 그런 가능성은 농후해 보입니다. 그런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만약에 된다, 그럼 또 다시 시간이 지나서 또 받아주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안 그런 받을 부분에 겁니다. 대해서는 네, 안 되길 절대 받지 바라겠습니다. 않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러길 바라겠지만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가 아닌다, 나중에 아니라면 또 예.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뭐 정치권에서 이제 절대란 말은 항상 이제 안 맞아왔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 부분 크로스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경 대변인, 김재섭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